오늘은 아주 설레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진짜 고르기 너무 즐겁고도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총 5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의 최고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번, 예측 불가 스토리. 뻔한 거 안 됩니다. 저는 뻔하면 흥미가 아예 없어져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네? 엔딩이 기깔나야 됩니다. 여운이 끝까지 이어져야 하고, 이게 중요한 점이 영화와 크레딧까지 어떻게 연결짓느냐도 중요해요. 검은색 화면 딱 내려오면서 크레딧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영화의 뭐 음악이라던가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샥 자연스럽게 크레딧까지 흘러가는지, 이 부분. 그리고 소름 돋는 음악. 소름 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막 그 음악이 그 영화의 상징이 될 만큼 기깔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별로 생각 안 나는 영화들도 있잖아. 보고 나서 아예 영화를 나오자마자 플레이리스트를부터 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관객이잖아요. 사실 보는 사람이지만 제가 곧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영화를 보고 있다로 시작을 하겠죠. 영화를 트는 순간. 근데 그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너무 집중이 잘 되고 과몰입인 거죠. 영화의 서사가 점점 나를 빨아들여서 내가 지금 저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느끼고 저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몰입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헤어질 결심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런 정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준들이에요. 이 기준들에 부합을 하면서도 야, 너 영화 추천 한번 해줘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영화 5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진짜 어려웠어. 이거 어떻게 추림?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적은 것만 해도 한 13개야. 절대 이것들만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으면은 세분화해서 풀던지 아니면 블로그에 쓰던지 할게요. 오늘은 딱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화는 했을 때 떠오르는 영화. 1번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는 제가 뻑큐썰 풀 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단연코 첫 번째로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장소가 집이 아니더라도 영화관이더라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중간에 끊지 않아요. 전 영화 볼 때 절대 핸드폰하고는 딴짓하지 않거든요. 뭔가 그래야 스스로 영화를 제대로 즐기는 느낌이 나고, 영화를 만든 그 수많은 크레딧에 올라오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강박이 있어서 영화 볼 때 절대 중간에 끊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 혼자 불 꺼놓고 스탠드만 켜놓고 영화를 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영화 끝나자마자 제가 사실 혼자 했잖아요. 그냥 제가 박수를 쳤어요. 혼자. 그만큼 기가 막혔다. 미친 영화다. 위플래시는 이제 콩글리시로 그냥 위플래시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 영어로 하면 윕래시예요. 윕래시는 채찍질이라는 뜻입니다. 채찍질. 제목이 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영화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면 위플래시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목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위플래시도 사실 꽤 유명한 영화예요. 제가 막 나만 아는 영화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그럴만하다. 주인공이 마일스 텔러고요. 그리고 J.K. 시몬스. J.K. 시몬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스파이더맨 초창기에 그 회사 편집장님으로 나와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영화들 중에서 좀 빌런이 빛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조커라든지 듀운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볼드모트라든지 이렇게 빌런이 딱딱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플래시에 나오는 J.K. 시몬스가 주연 플래처 역할로 나오는데, 이분의 이런 장면이 있어요. 멈추라는 사인인데, 이분이 학생을 굉장히 쥐잡듯이 잡는 약간 사페 선생님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빌런이라 하면은 뭔가 얼굴을 하얗게 칠한다던가 뭔가 덧스듯이 붙인다던가 아니면 뭔가 스모키 화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냥 평범한 별다른 분장 없이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빌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별거 안 하거든요. 그냥 소리를 겁나 지르고 굉장히 좀 사실 강박적인 사람이죠. 뭔가 완벽에 대한. 그 주연인 마일스 텔러는 이분도 요즘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플래시를 보고 나서 다른 작품을 보면 조금 실망감이 들어. 왜냐면 여기서 너무 잘했거든요. 그 정도다. 그냥 미쳤다. 그리고 이 플래시 감독이 데미안 셰젤이란 감독이거든요. 우리 라라랜드를 만든 감독입니다. 제가 이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빌론도 진짜 재밌게 봤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라라랜드 굉장히 유명한 음악 영화죠. 뮤지컬 영화죠. 이 플래시 음악이 미쳤습니다. 그냥
음악을 하려는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점점 미쳐가는 학생과 원래 미친 선생님의 캐릭터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미장센도 굉장히 예뻐요. 뭔가 드럼을 칠 때 드럼을 클로즈업 한다던가 모든 악기들, 악보들이 잘 드러나면서 인물들의 주름 사이사이에서 드러나는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음악까지. 와우. 보는 내내 심장이 뛰고 사실 굉장히 사페적인 영화예요. 현실이었으면 뭐야 저 새끼 왜 저래? 어우 저 쌍놈 새끼 저거 하고 그냥 할 텐데 강박과 강박이 만나서 엄청난 명장면이 탄생을 하는 영화입니다. 내가 영화를 안 좋아해 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플래시 미쳤어요. 그냥 미쳤어. 이 영화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는데 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걸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애트모스가 되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썰 때 위플래시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보셨나 봐요. 보고 미쳤다고 딴 거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컨텐츠도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보세요. 안 봤으면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게 봐서 학교 다닐 때 이걸로 과제도 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 만들기. 피스 두 번째. 두 번째는 디즈니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디즈니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영화들보다는 조금 좀 인지도가 낮은 것 같은데 포스터가 별로 안 예뻐요. 소울은 제가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예요. 근데 무려 2번을 봤습니다. 한번 보고 좀 감명을 크게 받으면 꼭 다시 한번 가서 한 2번, 최소 2번은 보거든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운이 큰 영화였어요. 사실 디즈니나 이런 픽사 이런 영화들은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귀엽고 뽀짝뽀짝하고 뭔가 캐릭터성이 강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소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네 일상 속에 사는 한 사람을 그린 듯한 평범한 내용인데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 우리가 시간이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과 똑같이 죽음도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가 보통 전생이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전생을 유세미나라는 공간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냥 삶이 잘 안 풀리는 주인공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유세미나라는 곳에 가서 본인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삶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가만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그닥 특별하지 않은 장면이긴 하지만 꽤 장면이 길게 잡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큰 울림이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사실 이거 보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가짐이 아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모두 잘 되고 싶잖아요. 당연한 건데 자그마한 거를 보고 있다가 나머지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고 귀엽고 진짜 있을 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꽤 감동적이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플래시처럼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생각하면서 여운이 느껴져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하게 되네요. 참고로 감독이 인사이드 아웃 감독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볼 때와 소울을 볼 때 공통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이 영화도 아까 말했다시피 음악 엄청나고요. 왜냐면 주인공 자체가 재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운 미쳤고요. 위플래시보다 여운이 다른 결이긴 하지만 굉장히 잔잔하고 깊은 여운이 갑니다. 이 영화도 꼭 크레딧까지 봐야 됩니다. 크레딧까지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살짝의 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이 삶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왓챠피디아에
어떤 한 코멘트를 인용을 해보자면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재즈처럼 살아라. 세 번째. 세 번째는 머리 왜 이래 점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봄날은 간다입니다. 제 기준 최고의 한국 로맨스 영화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이상형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유지태 배우님. 한동안 유지태 배우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핀터레스트에서 짤을 엄청 모았던 영화인데, 그렇다면 남주만 빨았냐? 아니, 이영애를 더 빨았습니다. 이영애 배우님 사진을 겁나 보고 제 추구미는 이영애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사랑 영화. 우리나라는 참 사랑 영화와 사랑 음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치만 이 영화는 일단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유명한 대나무 숲이라든지 뭐 벚꽃 나오는 배경도 있고 고즈넉한 자취방이지만 굉장히 무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장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대배우잖아요. 이영애 배우와 유지태 배우의 가장 인생작이지 않나. 아, 가장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취소할게요. 올드보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전성기를 담은 최고의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왜 뽑았냐? 바야흐로 한 3년 전? 아니야, 한 4년은 됐을 거예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집에서 이것도 혼자 아이패드로 봤는데, 비 오는 날 집에서 불 끄면 살짝 그 푸르스름하고 고요하고 센치 있는 그 무드 있죠? 그 무드일 때 이 영화를 봤는데, 무드와 영화가 너무 조화로워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너무 설렜어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 로맨스가 아니야. 로맨스도 막 억지스러운 거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겠지. 아,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고 너무 내스였어. 너무 내스. 대사들도 주옥 같아요. 그 유명한 대사, 다들 이 영화는 안 봤어도 그 대사는 알잖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모든 명대사가 나온 영화들은 볼 가치가 있어요. 좀 뭔가 풋풋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한국스러운 분위기가 깔리고 노래까지 제 기준 완벽한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고, 이거 다음이 오만과 편견인데, 오만과 편견에 넣을지 봄날은 간다 넣을지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외국어 소개해가지고 그냥 봄날은 간다 넣은 거예요. 또 오만과 편견도 따봉인데, 로맨스 영화 추천해줘 했을 때 저는 봄날은 간다를 말할 것 같습니다. 또 미친 코멘트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왓챠피디아에서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쓴 코멘트예요. 안녕,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사람아.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도 네 번째는 이거다. 이거 아는 사람 나랑 사겨.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티는 뭐 보자마자 바로 샀고요. 고민하지 않고. 이건 제 지갑이고요. 비행석 굿즈를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서 바로 구매 후 이렇게 지갑에 달고 다닙니다. 웬만한 지브리 작품은 다 봤습니다. 안 본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최고다. 이 영화가 무려 198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진짜 오래됐는데 말도 안 돼요. 그냥. 이거를 86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봤고 지금도 가끔씩 봐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어렸을 땐 안 울었거든요? 근데 크고 나니까 눈물이 나대? 그런 영화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땐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이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아요? 마치 짱구를 보면서 우는 어른들처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이에요. 특히 그의 작품 속에서는 하늘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을 그린다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행선 비행기? 천공의 성 라퓨타처럼 하늘의 상상력을 많이 투여하는데, 이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는 그의 그런 추구미가 가장 투명하고 순수하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가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워요. 하늘에서 어떤 소녀가 내려옵니다. 주인공 시타라는 주인공이 진짜 하늘에서 말 그대로 내려와요. 인간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곤두박질 치겠죠? 바로 사망하겠죠? 하지만 시타는 이렇게 가지런히 누워서 목에 어떤 목걸이가 통통통통 빛나면서 시타를 안전하게 남자 주인공인 파즈에게로 이렇게 떨어져요. 파즈는 광산에서 일하는 한 그냥 평범한 소년이고요. 시타가 알고 보니까 쫓기던 거였어요. 왜냐? 시타는 라퓨타의 후손이거든요.
이거 영화 제목이 천공의 성 라퓨타잖아요. 라퓨타란 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성에 살고 있는 일족인데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이 천공의 성 라퓨타에 있는 금은 보화 및 비행석을 훔치려고 후손이 시타를 막 쫓고 있던 상황에 파즈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또한 OST 미쳤고요. 지브리 스튜디오도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듣자마자 바로 아는 그런 유명한 음악들이 많은데 천공의 성 라퓨타 음악이 제가 듣기엔 가장 울림이 있는 음악이에요. 잔잔하게 시작되지만 뭔가 고향의 음악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나한테는. 그만큼 들을 때 약간 그런 눈물이 나고 음악도 좋아요. 그리고 저도 자연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좀 더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뭐 없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를 보면은 지구촌의 이야기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면 갈수록 공감이 많이 되는 작품이고요. 유명한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혹은 하루 움직이는 성 등등 지브리 스튜디오에는 꼭 미소년 혹은 미소녀가 나와요.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죠. 근데 이 라퓨타에서는 미소년, 미소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인지도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만 누구보다 순수한 주인공 둘이 나오고요.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이 나와요. 라퓨타가 처음 딱 보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브금이 말로 표현 못해. 그냥 보세요. 그냥 볼만 하다니까요. 보세요. 봐주세요. 이런 뭔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그린 비슷한 애니메이션으로는 원령공주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은 파묘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젖은 나무는 쇠를 이긴다. 마지막이니? 5번째는 사실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누군가 나에게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였다고 했죠? 저는 그 질문에 이 작품을 꼭 말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영화가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입니다. 더 오피스. 당신은 마이클 스콧을 아시나요?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진격거를 안 봤거든요. 진격거를 볼 예정이지만 아끼느라 안 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진격거를 본 친구가 저에게 안 본 눈 사고 싶다. 너의 누나를 나와 바꿔서 너의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신의 누나를 사고 싶다. 더 오피스를 안 본 당신의 누나를. 더 오피스는 진짜 긴 작품이에요. 총 시즌 9개까지 있고요. 한 시즌당 한 20화 넘게 구성되어 있고 총 9개 시즌이니까 꽤 긴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냐 영화파 하면 무조건 영화파인데 이유가 드라마는 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봐야 된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막 만든 사람의 입장에 좀 몰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미없어. 중간에 끊어. 좀 찝찝해.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 오피스는 다 보고 지금 정주행 지금 2회 한 상태인데 이 마지막이 오잖아요. 마지막 화가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몇 화 안 남은 게 보이는데 궁금해서 보긴 봐야겠고 근데 보기 싫어. 왜 그냥 이걸 끝내고 싶지 않아. 이걸 다 보고 싶지가 않아. 너무 아까워서 난 이걸 평생 보고 싶은데 이게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개재밌고요. 개재밌어요. 님들 프렌즈 알죠? 프렌즈 너무 유명하잖아요. 오피스도 진짜 유명한데 아직 한국에서는 프렌즈만큼 유명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당신이 왓챠가 있다면 꼭 보세요. 지금 아마 넷플릭스는 없고 왓챠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시트콤 드라마고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시트콤 드라마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연스러운 시트콤은 어떤 한 인물이 대사를 쳤을 때 방청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알죠? 와우. 이런 방청객의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 저는 몰입 깨지는데 오피스는 그런 거 없이 아주 자유롭게 흘러나오고요. 던더 미플린이라는 제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것인데요. 말투 뭐야? 회사니까 되게 다양한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캐릭터가 전혀 겹치지 않고 이 캐릭터 사이의 관계성들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긴 스토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이 뒤에 다시 이제 연결되는 복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카메오처럼 누가 나오기도 하고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무한상사 알죠? 그 기원이 오피스예요. 진짜 오피스를 보고 나면 아, 무한상사가 오피스를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편한 대화들이 나와요.
이 영화의 가장 주인공은 마이클 스콧이라는 던더 미플랜 제지병사의 부장님인데 부장님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창이 왔으면 100% 어디 논란 터져가지고 글 한 몇 개씩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부장님이거든요. 직원들한테 성드립은 대놓고 치고 사적인 것을 막 회사에서 언급하고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부장님인데 오피스가 뒤로 갈수록 제가 그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스콧을. 이 오피스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한 명 한 명을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많이 웃고 정말 많이 울었던 제 최고의 미국 드라마입니다. 오피스 마지막 화를 보고 오피스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작품이라서 블로그에 비공개로 글을 써놨어요. 그냥 혼자 후기를 쓴 거지. 제목은 That's what she said.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이제 느낄 수 없겠지만 너무 좋았던 작품이다. 영원한 오피스. 이렇게 5개 추천해드렸는데요. 지금 말하면서도 또 말할 거 생각났어. 지금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 하나 또 생각났는데 그 영화한테 미안해. 이 5개 안에 말을 해주지 못해서 어떡하지? 엄청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재미있고 없고를 느낀다는 거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재밌을 거라고 장담하진 못하지만 근데 위플래시는 장담해요. 진짜 개재밌을 거예요. 위플래시랑 더 오피스는 진짜 개재밌을 거예요. 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시고 재밌다. 딴 것도 말해줘 하면은 다음엔 좀 감독 위주나 진짜 고자극 아니면 진짜 쌉해. 보고 나서 표정 약간 이렇게 되는 영화들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요. 재미없어도 만나요. 그냥 뭐 재미없으면 어때. 안녕. 스웩.